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제목이 이게 내용이 다 할라치면 한도 끝도 없어서요. 이제 오늘 세션에 다른 뒤에 세 분 연재가 다 아울틱 밸브 스테노시스 관련된 AVR, 사바, 타바 이쪽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내용을 좀 포커싱을 아울틱 밸브 스테노시스에 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올해 이제 유럽에서 밸브 하트 디지즈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유럽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2007년, 2012년, 2017년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5년 간격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가 올해는 이제 4년 만에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처음에 2007년만 해도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그래서 12년대 밸브 펑션이 나쁘면 이걸 조금 더 기다려 볼 거냐, 수술할 거냐만 결정을 해주면 됐었는데, 이제 2012년 가이드라인부터 타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17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환자를 수술을 할 거냐, 타비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하려는 노력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17년에 이제 추가로 됐던 게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로우 그레디언트 AS와 하이 그레디언트 AS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이제 하이 그레디언트 AS의 경우에는 시비어 AS가 맞고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로우 그레디언트 밸브 에리어는 작은데 그레디언트가 낮은 환자들을 이제 어떻게 어세스를 해서 이제 시비어 AS가 맞는지 평가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가 2017년에 됐었고, 이게 이제 이번에도 그림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러면 2021년에 과거의 가이드라인에서 뭐가 업데이트가 됐는가를 잠깐 보면, 이제 하이 그레디언트이면서 이제 밸브 에리어가 1.0 미만인 심토마틱 시비어 AS 환자를 이제 인터벤션을 하는 거는 클래스 1 레커멘데이션이고, 요게 이제 새로 들어온 건데, 요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에이심토마틱 시비어 AS인데 이젝션 프랙션이 55%,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50%를 기준으로 해서 LV 디스펑션을 미국이나 유럽 가이드라인에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말 범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인터벤션을 하는 거를 2A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요게 이제 새로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에이심토마틱인데 이제 이젝션 프랙션은 정상인 경우에 Vmax가 5.5 이상의 아주 그레디언트가 높은 사람들을 이제 5.0으로 이제 낮췄고요. 요거는 미국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매년 이제 Vmax가 0.3 이상 증가하는 레피드 프로그레션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BMP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인터벤션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가 이제 2A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환자한테 인터벤션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냈는데, 이제 하트팀이라는 단어가 명시가 돼서 리바이스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우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연령이 75세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연령이 75세 미만이면서 이제 유로스코어 4% 미만인 경우가 수술적 사바를 하는 데 있어서 로우 리스크다라고 해서 이게 연령이 이번에 들어간 게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인 경우는 75세 이상이면서 8% 이상인 경우를 이제 하이 리스크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넣어준 게 리바이스가 된 거고요. 이 기준에 맞지 않은 로우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의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환자들은 이제 클리니컬 아나토미컬 프로시저럴 캐릭터리스틱스에 따라서 하트팀에서 논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클래스 1 레커멘데이션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라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75세라는 연령이 들어갔는데, 사실 뭐 이게 뭘 기준으로, 어떤 스터디를 기준으로 한 거냐,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나이 기준이 75로 명시가 된 게 이제 작년 미국 가이드라인에도 뭐 65세, 80세 이런 식으로 이 연령 기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얼틱 스테노시스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고, 또 이제 하트팀 이밸류에이션을 하라는 게 여기 이제 딱 들어가서 이 기준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제시가 된 겁니다. 이런 정도의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되어서 이게 하트팀이 운영이 되어야 여기서 이제 이런 치료를 어떤 걸 할지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시가 돼서 나온 부분이 좀 새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와 다른 컨디션 또는 이제 시술에 관련된 아나토미컬 프로시저럴 팩터들에서 이제 탑이랑 사바랑 어떤 것 쪽이 더 이렇게 페이버한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하트팀에서 논의를 하긴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개인의 경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탑이랑 사바 논의를 한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조금씩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ACC, AHA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1998년에 가이드라인이 제일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06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2014년에 이제 업데이트가 쭉 됐었고요. 2016년에 타바 관련해서 이제 포커스드 업데이트가 됐었고, 요때만 해도 이제 타바해서 미국에서는 타비가 아니라 타바라는 텀을 썼었는데, 이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아예 타비로 이렇게 해서 약자가 더 바뀐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비라는 텀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눈에 띄는 거는 2014년부터 이렇게 스테이지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앳 리스크와 프로그레시브, 이제 아직도 많이 쓰고 있지만 마일드 모더리트를 이쪽에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스테이지를 하고, 이제 C는 에이심토마틱, D는 심토마틱, 시비어 이제 그레이딩을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심토마틱을 시비어 AS가 있고 LV 디스펑션이 있으면 C2 이런 식으로 그레이딩을 하고, 심토마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심토마틱 시비어 하이 그레이드 AS고, 이거는 LV 디스펑션이 있는 이제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AS가 되겠고, 이거는 이젝션 프랙션이나 이런 건 정상인 파라독시칼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에서 D1, 2, 3 이런 식으로 스테이징을 준 게 미국 가이드라인에 눈에 띄는 점이고, 이 부분은 2014년에 처음 제시가 돼서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이제 타이밍 오브 인터벤션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심텀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심텀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다 D1, 2, 3가 되니까요.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뭐 그레이드가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일 때는 이젝션 프랙션이 낮으냐 높으냐를 따라서 추가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시비어가 맞으면, 또 심텀과 관련된 AS가 맞으면 인터벤션을 하자, 이게 클래스 1이 레커멘데이션이 되겠고, 증상이 없을 때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앞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보여드린 거랑 똑같이 5m/s 이상이나 BMP 많이 상승되거나 레피드 프로그레션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낮을 경우에 사바를 하라고 2A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데 그레디언트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나쁘거나 다른 수술을 해야 될 때 인터벤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밸브를 인터벤션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먼저 하고, 하이 리스크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데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제 나이를 평가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되 메카니컬 밸브를
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먹는 걸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서 미리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티슈 밸브를 해야 되니까, 티슈 밸브를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증상이 있거나 에이심토마틱인데 심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나이랑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평가해서 65세, 80세 기준으로 해서 어린 사람들은 사바하고 나이 많으면 탑이 하는데, 중간에는 둘 중에 다 이게 둘 다 클래스 1 레커멘데이션이니까 하트팀에서 잘 상의해서 결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리스크 평가했는데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은 라이프 익스펙턴시랑 이런 걸 고려를 해서 탑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면 아예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인터벤션 하지 말고 두자,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이 메카니컬 밸브냐 바이오 프로세틱 밸브냐를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탑이냐 사바냐를 이렇게 결정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로우 리스크고 어떤 사람들이 하이 리스크냐, 이게 이제 저희 병원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게, 왜 순환계에서 수술에 대한 하이 리스크를 맘대로 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는 이 4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 하이 리스크는 요 4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프레일리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이제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하이 리스크일 경우에는 이제 타비를 할 거냐, 인터벤션을 하지 않을 거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술과 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페이버하는 팩터들을 쭉 정리를 해서 다 제시를 했고, 근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건드리지 말고 팔리에이션 해야 될 인덱스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추가로 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트팀, 하트 밸브 센터에 여기는 추가로 또 프라이머리와 컴프레hen시브로 나눠서 이제 기본적으로 탑이랑 사바를 할 수 있는 거 외에도 뭐 다른 프로시저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뭐 TER이나 이런 걸 추가로도 할 수 있으면 컴프레hen시브가 될 거고, 이제 이미징 퍼스널인데 아주 인터벤셔널 에코그래퍼라고 이렇게 이런 인터벤션 하는 거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면 컴프레hen시브고, 이제 에코 하시는 분이 이런 걸 할 줄 아는 분이 있으면 뭐 프라이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 구성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뭐 여기 보시면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ICU를 운영할 수 있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건 ESC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양 가이드라인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은 에이지 컷오프가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눈에 띄는 점이고요. 75세 기준으로 해서 로우 리스크면 사바, 하이 리스크, 75세 이상 하이 리스크면 탑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트팀에서 상의해서 결정할 것. 그다음에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바가 페이버가 되겠고, 80세 이상의 이제 라이프 익스펙턴시 10년이 미만인 사람들은 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는 또 상의해서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클래스 1 레커멘데이션이 나이 기준으로 컷오프가 있는 게 두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눈에 띄는 차이점이고요. 그 세부 사항 중에서는 이제 에이심토마틱 페이션트의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CVIS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인데, 이런 경우는 여기서는 클래스 1인데 요번에 나온 유럽에서는 2A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토마틱 페이션트인데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CVIS면서 노멀 LVEF를 보일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이 밸브 때문에 숨이 찬 게 증상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클래스 1으로 레커멘데이션인데, 유럽 가이드라인은 2A로 이렇게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5% 미만일 경우에 에이시모토마틱 CVIS의 2A 레커멘데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들에 충족을 할 때 증상이 없을 경우에 노멀 이젝션 프랙션 CVIS에 여기는 인터벤션 슈드 비 컨시더드,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이 돼 있고요. 여기는 미국에는 사바 하자, 이렇게 이제 레커멘데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원래 이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유럽 가이드라인이 미국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더 축약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 정리해주고 한 것들이 좀 이렇게 간략화해준 거 아닌가 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솔직히 저는 보기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를 어세스먼트하는 알고리즘을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따로 독립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게 차이가 있겠고, 나이의 컷오프의 차이가 두 가이드라인에 있다. 그리고 이제 치료나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미카니컬 밸브로 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런 부분 정도를 차이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